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 있으니까 이제 비대위원장, 권 비대위원장하고 권 원내대표하고 구치소로 대통령을 찾아갔죠. 일종의 구치소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메시지가 두 개인데요. 길게 볼 건 아니고 메시지 두 개를 체크만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킨 행태를 알게 된 것이 다행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다음에 당이 하나가 돼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킨 행태를 알렸다라는, 어쩌면 본인의 탄핵 심판의 논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럼 믿어지지 않습니다. 경고계엄이라는 말인데 정말로 저걸 믿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 어느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경고하는 의미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얼마나 엄중한 행위였는지, 이게 내라는 행위에 이르는지 안 이르는지는 저는 솔직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군인을 동원한 거잖아요.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둘러쌌습니다. 군인들 비상대기 시켰고요. 선관위로 군인대 출동했고,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마비 행태를 국민들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논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군대를 동원하는 문제하고, 군대를 동원할 때는요, 내부에서의 대단한 반란이 일어났거나, 즉 폭력을 수반하는 반란이 일어났거나, 외적의 침탈이 있었을 때, 외적의 침략이 있었을 때, 그때 두 때 말고는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이라는 건 군대를 동원한 거라니까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의 국정마비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고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탄핵 심판에서 이런 논리를 구체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주장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국민들에게 반복해서 이런 메시지를 하면 이건 저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못합니다. 해피코리아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10명을 가져다 놔도 외적의 침략과 내부의 반란, 군사적 반란, 폭력적 반란이 없는 한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니까요, 대통령은. 근데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유를 가져다 대도 변명이 불가능한 잘못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군대를 동원한 건 나의 판단 착오였을 수 있으나 내 충심은 이거였다. 이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아직도 정상적이지 않구나, 정상적인 판단력이 돌아오지 않았구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끌고 갈 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는구나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부정선거는요, 유불류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하는 대통령은 없다고요. 부정선거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소고발을 하고,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면 그걸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래서 물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고 법의 취지로 볼 때, 형법상의 계엄과 관계된 것들, 형법과 헌법의 정신으로 미루어 볼 때 계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었는데 계엄령을 선포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걸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법을 전공하신 분인데. 근데 이러고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두 번째, 당이 하나가 돼서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만들어 달라. 이건 이제 노골적으로 정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대통령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국민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만들어 달라. 당이 열심히 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겁니다. 계엄의 타깃이 선관위였다라는 말은 더 황당한 말입니다. 어떻게 계엄의 타깃이 선관위가 돼? 선관위가 문제라면 선관위를 고발하고 선관위를 수사를 하면 된다니까요.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하든지요. 아니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선관위가 말 안 듣는다고, 선관위가 부정했다고 군대를 동원합니까? 그런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저라도 나서가지고 대통령 못하게 하고 싶겠습니다. 참. 닭 잡는 데는 닭 잡는 칼을 쓰는 거고요. 생선 손질할 때는 생선 손질용 칼을 씁니다. 그런데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갖다 쓴 거 아닙니까? 원자폭탄을 가져다가 써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는 권한은. 군대를 동원하는 권한이에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동원하는 권한을 쓴 거잖아요. 이거 함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 쓰라고. 내란과 외환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아니었다니까요. 하물며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그건 국가 비상사태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정선거가 밝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나중 일이고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벌어진 계엄령 선포는 명백히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저는 반성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죄를 달게 받겠다라는 선언 이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계엄령 선포와 관계해서 탄핵 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영경심심 비상사태 아니라니까요. 비상사태의 정의가 국가 비상사태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더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의 메시지의 인식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하겠다라는 것 플러스 아직도 상황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 상황인식, 본인이 어떤 일을 야기했는지에 대한 상황인식이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착잡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될 가능성은 갈수록 저는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당장 대통령의 지지도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떤 결집도 결집인데 메시지의 수준 이런 것들을 조금 수위를 조정해야 될 겁니다. 이게 당장은 결집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정작 중요한 국면에 갔을 때 이게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와 판단이 다르신 분들의 생각도 존중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특히 첫 번째 메시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마비 행태를 알린 의미가 있었다. 비상계엄이. 이 메시지는 저는 안 하는 것만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탄핵 심판정에서 밝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